네, 안녕하세요. 카다메 포스TV 대표 연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KTC K501 모델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모델은 와이파이 기능이 가능합니다. 상단에 보시면 와이파이라고 지금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는 스마트폰 핫스팟이 있죠. 핫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KTC K501 모델은 검증이 완료된 단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장을 오픈하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메인 단말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디자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세스 벤이라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이파이 기능이 있고요. 물론 랜선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랜선을 연결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랜선이 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랜선이 이게 랜선이죠. 그래서 이쪽에 뒤집어 보면 이렇게요. 여기에 이렇게 랜선을 꽂습니다. 꽂은 다음에 공유기와 또는 모뎀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여기 보시면 제가 무선 랜카드를 하나 연결을 해놨죠. USB 이 부분에다가 무선 랜카드를 연결을 해서 지금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잡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와이파이 잡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특수라고 있습니다. 1번 버튼 옆에 특수 버튼 눌러주시면 1, 2, 3, 4고요. 여기 통신 장비, 통신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죠. 6번입니다. 6번을 눌러주시고 6번 누르면 6번이 표시가 되고 밑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용선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2번. 그리고 전용선 사용 여부는 사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1번. 이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 기능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랜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번 눌러볼게요. 4번 누른 다음에 입력. 그러면 자, 보시면 지금은 IP 타임 나이스라는 게 바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핫스팟과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핫스팟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핫스팟을 먼저 활성화를 시켜볼게요. 여기 핫스팟이라는 게 있죠. 모바일 핫스팟, 스마트폰에 이걸 클릭하면 자, 이렇게 눌러주면 보시면 사용 중으로 모바일 핫스팟이 사용 중으로 되어 있고요. 핫스팟에도 이렇게 비밀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등록하게 되면 단말기에 등록하게 되면 스마트폰 핫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무선 단말기로서의 기능도 있겠죠. 그러면 자, 한번 핫스팟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자, 1번 옆에 특수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1, 2, 3, 4입니다. 그리고 6번의 통신 설정 6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6번 누르면 표시가 되고요. 입력 버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선을 눌러주시고 2번 그리고 전용선 사용 여부는 사용으로 한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자, 와이파이 기능이 4번에 떠 있죠. 이 상태에서 4번 그리고 입력 버튼 그러면 잡을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핫스팟도 잡을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자, 보시면 맨 상단에 나와 있죠. 갤럭시 S9 9412 9412가 제 휴대폰 뒷번호거든요. 이렇게 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공유기와 연결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IP타임 나이스는 사무실에 있는 공유기예요. 자, 그리고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이 밑으로 내리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여기 이쪽에 보시면 특수 버튼의 위로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고 기타 버튼의 아래로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죠. 특수 버튼과 기타 버튼을 통해서 위아래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시간이 오버됐네요. 자, 밑으로 옮겨볼게요. 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입력. 자, 이 상태의 설명을 좀 잘 드리겠습니다. 취소키는 여기 취소키가 있습니다. 취소키를 눌러주면 패스워드가 보이게 되는 거죠. 취소키를 반드시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특수키를 누르면 여기 특수키가 여기 있죠. 1번 버튼 옆에 특수키. 자, 누르면 특수문자, 영문, 숫자, 그리고 영문도요. 대문자, 소문자로 또 할 수도 있는데 영문 같은 경우는 대문자, 소문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1번 버튼입니다. 자, 1번 버튼 눌러볼까요? 그러면 소문자로 바뀔 거예요. 자, A, B, C, D, E, F는 2번부터 A, B, C, 3번은 D, E, F입니다. 자, A죠. 지워볼게요. 지운 버튼을 누르면 지워집니다. 여기. 자, 그러면 대문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대문자는 1번을 영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1번을 누르면 대문자로 바뀌겠죠. 그리고 A, 2번부터 A, B, C가 시작하니까 대문자죠, 이제는. 이해 가시죠? 지워볼게요. 근데 제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 비밀번호는 소문자 A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눌러야 되겠죠.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2번 누르면 소문자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숫자가 1, 2, 3, 4, 5, 6, 7, 8이에요. 특수문자를 눌러서 숫자로 바꿔야 되겠죠. 숫자 바뀌었죠. 그리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 그러면 잡힐 거예요. 자, 자동 IP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1번입니다. 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IP 주소를 불러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됐죠. 설정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와이파이 표시가 뜨는 겁니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와이파이로 잡았다 한들 불안정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능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옆에는 서명 패드고요. 서명 패드입니다. 서명 패드가 있고, 그리고 본체가 있습니다. 자,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화면을 한번 볼게요.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간입니다. 1월 18일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업체명이 나오고 이쪽에는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내역이 뜹니다.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 결제 건수가 떠요. 그리고 업체명, 그리고 AS센터는 제 휴대폰 번호이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진한 회색으로 테두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모습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을 껐다 켤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껐다 켤 수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 있고, 그리고 이쪽은 전원 케이블이겠죠. 그리고 무선 랜카드를 제가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거는 이제 핀패드에 연결을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핀패드라고 되어 있죠. 핀패드에 연결을 했어요. 어떤 거와 연결을 했냐면 서명패드. 서명패드는 핀패드에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꽂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왼쪽 측면을 보면 누르면 이렇게 이제 열리는데요. 이쪽에는 대용량 포스 용지가 들어갑니다. 용지는 이렇게 교체는 이 상태에서 교체를 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닫으면 안 되고 이걸 밖으로 빼십시오. 밖으로 뺀 상태에서 반듯하게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닫아주시면 돼요. 닫을 때는 여기를 이렇게 닫으면 되겠죠. 그죠? 다운로드를 하라고 하네요. 다운로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동으로 절단됩니다. 이렇게 용지가 자동 절단된다는 거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버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같은 경우는요, 이쪽에 보시면 버튼은 이쪽에 현금 버튼이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집계는 매출을 집계할 수 있죠. 오늘 하루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집계를 통해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겠고요. 신용 버튼은 어떤 기능이냐면 키인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단말기는 키인 결제가 가능한데요.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기능이 키인 결제죠. 그래서 키인 결제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이제 취소 버튼이 있고, 여기 취소 버튼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취소 버튼이 있고, 그리고 지운 버튼은 숫자를 지울 때 쓰는 게 지운 버튼입니다. 입력 버튼은 말 그대로 입력 버튼이고요.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카드 투입은 이쪽에 합니다. 이쪽에 밑부분에 카드를 투입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카드 투입할 때는 RS칩을 이렇게 보이게끔 한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을 누르라고 뜨겠죠. 1200원 해볼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제가 되죠. 결제가 자동으로 절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드릴게요. 5만 원 이상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드를 투입하고요.
5만 원 이상 결제할 때는 고객님에게 할부 계열수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직접 이 서명 패드에다가 서명을 또 해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금액 입력한 다음에는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할부 계열수라는 멘트가 나올 텐데 이 상태에서 고객님에게 할부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여쭤봐야 됩니다. 만약에 일시불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할부를 0개월로 놓으십시오. 할부를 0개월로 놓은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자, 서명해 주십시오. 사인패드 입력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죠. 이때 고객님 여기 서명 패드에 서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서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자, 결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어떻게 하는지. 취소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의외로. 그래서 취소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취소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던 거죠. 두 번의 신용카드를 결제를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결제했던 금액은 54,000원짜리가 마지막이었고요. 그 전에 결제했던 금액은 1,200원짜리가 그 전에 결제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3번입니다. 직전 취소입니다. 직전 취소가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쓰는 거예요. 3번. 3번 누르면 여기 3자가 표시가 되고요.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이마트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그리고 카드 번호 16자리 표시가 되어 있고 상단에는 승인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확인되었으면 1번 진행입니다. 그러면 취소가 되죠. 직전 취소는 취소가 되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직전 취소는 그래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결제한 거 있죠. 이전에 결제한 이 카드를 취소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직전이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 결제 건이기 때문에 1번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표시가 됐고 입력 버튼. 자, 원거래 일자가 무슨 얘기냐면 그 신용카드 결제를 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제 결제한 거라고 한다면 1월 18일을 1월 17일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정정 버튼이 있습니다. 지운 버튼을 통해서 1월 17일로 바꾸면 되겠죠. 1월 18일이니까요. 오늘이. 그게 바로 원거래 일자의 개념입니다. 입력, 승인번호. 승인번호가 영수증에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승인번호 8자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승인번호를 분실했다. 이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승인번호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전화를 하시면 알려드릴 겁니다. 모든 거래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 업체는요. 그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전화하시면 돼요. 승인번호 입력한 다음에 그다음에 총 결제 금액은 얼마였나요? 처음에 결제했던 게 1,200원짜리였죠. 1,200원짜리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 버튼. 자, 이때 보십시오. 카드를 삽입하세요 멘트를 하는데 만약에 이 고객께서 취소를 하기 위해서 매장에 다시 방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카드를 삽입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카드 번호, 유효기간을 차근차근 입력해서 취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카드가 있으니까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제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마이너스 1,200원 취소가 됐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카드를 결제하고 카드를 취소하는 방법. 정확히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페이는 또 의외로 많이 사용하는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페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요. 자, 준비가 됐습니다. 삼성페이 준비가 됐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측면입니다. 오른쪽 측면에 갖다 대면 자, 금액을 누르라고 하죠. 다시 한번 대볼게요. 준비가 됐고요. 이렇게. 자, 됐죠? 그러면 금액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53,000원, 5,300원 해볼게요. 결제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제가 진행이 됐죠.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취소는 취소 버튼이죠.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이기 때문에 그렇죠? 3번 직전 취소 하시면 됩니다. 3번 누르면 3번 표시가 되고 입력 버튼 반드시 눌러줘야 취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5,300원 승인번호 국민카드 카드번호 나와 있습니다. 1번 진행 취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이게 서명 패드죠. 서명 패드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객이 직접 서명 패드에 이렇게 휴대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하기 전에 가맹점주는 할 일이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신용 버튼이 이쪽에 보시면 현금 버튼 옆에 있죠. 이걸 눌러주시고 자, 눌러주시면 1번이 신용 승인입니다. 1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입력. 이 상태에서 이쪽에 보시면 페이 결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서명 패드에 떴죠.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그쵸?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한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준비가 됐죠? 삼성페이 준비를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갖다 대면 결제가 됐죠. 결제가 진행됐죠? 네, 이게 바로 서명 패드를 통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고객이 직접 서명 패드에다가 서명 패드는 고객을 향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객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을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점주 입장에서는 고객의 스마트폰을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좀 불편한 점은 있어요. 먼저 여기 현금 버튼 옆에 신용 버튼 있죠.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결제 받을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1번 신용 승인 눌러주시고 1번 그리고 결제 받을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이때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을 때 고객님에게 고객님 여기에 스마트폰 뒷면을 대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은 좀 불편하긴 합니다. 자,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입니다. 3번 누르고 여기 3번 표시가 됐죠.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그러면 자, 방금 거래한 카드 결제 내역들이 떠 있죠. 승인번호 그리고 카드번호 결제 금액 확인하시고 맞으면 1번 진행 그러면 취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KTSK 501을 통한 삼성페이 결제 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마그네틱은 어떤 결제가 마그네틱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카드를 보시면요. 자, 먼저 카드를 이 IC 칩을 위로 가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 넣어서 결제를 했죠. 이 상태에서 넣어서 결제를 했는데 자, 보십시오. 이 카드는 이 IC 칩이 망가진 카드예요. 그래서 이 단말기가 이 카드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지 못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카드 단말기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카드를 뒤집어 보면 마그네틱이 있으니까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마그네틱을 어떻게 결제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마그네틱은 여기 보시면 단말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 홈이 파져 있죠. 이 부분에다가 끼웁니다. 카드를 끼우고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긁을 때는 이 마그네틱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이게 맞죠? 자, 요 방향. 이렇게 해서 카드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카드를 그러니까 마그네틱 방향이 이제 3시 방향으로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끼우고 긁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카드를. 자, IC 칩을 밑으로 가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떤 멘트가 뜨나요? 이런 멘트가 뜨는 거죠. 카드를 읽혀주세요. 다시 한번 카드 집어넣어 볼게요. 카드 집어넣습니다. 화면 잘 보십시오. 그죠? MS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카드를 읽혀주세요. 카드 빼세요. 뺀 상태에서 마그네틱을 3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 끼웁니다. 그리고 긁어줍니다.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뜰 거예요. 금액 눌러주면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이게 바로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취소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취소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취소.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입니다. 3번 누르면 여기 3번 표시가 되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카드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뜹니다. 5,600원. 카드 번호, 승인 번호 1번 진행. 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것은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금 영수증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결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물론 대부분이겠지만 매장에 오신 고객분들 중에서 덜어는 현금으로 지불을 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발행하는 게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금 영수증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현금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현금 버튼을 누르게 되면 1번이 죄송합니다. 현금 버튼 눌러야 되겠죠. 현금 버튼 여기 있네요. 현금 버튼. 현금 버튼을 누르게 되면 1번이 소비자 소득공제고요. 그리고 사업자 지출증빙입니다. 이 현금 거래라는 말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소비자 소득공제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을 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고요. 사업자 지출증빙 같은 경우는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 소득공제. 예를 들면 한번 이제 설명을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고객이 오셨는데 이 고객이 현금으로 10만 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는데요. 이 고객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자, 현금 버튼 눌러주시고 현금. 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은 1번이죠. 소비자 소득공제니까 1번 눌러주시면 되겠고, 결제받을 금액, 그분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10만 원이었으니까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밑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현금 1번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10만 원이고 입력. 다시 한번 멀티패드가 연결이 잘 안 됐나 보네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멀티패드가 좀 문제가 있나요? 네,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금, 그 다음에 소비자 소득공제입니다. 그리고 결제 금액은 10만 원이었고요. 입력. 멀티패드를 좀 바꿔볼게요. 이게 좀 문제가 있긴 한가 봅니다.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서명패드를.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현금 버튼 눌러주시고 1번 소비자 소득공제입니다. 결제받은 금액은 10만 원이었죠. 고객이 지불한 금액이 10만 원이었으니까 입력하면 이제 떠죠. 뜰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단말기 멀티패드를 좀 잡아야 될 것 같네요. 바꿨더니 잠깐만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하는 건. 주변 장치 설정에 들어가서 사인패드 사용. 네. 서명패드에 뭐가 좀 문제가 있나요? 잠깐만요.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현금 영수증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결제 방식 중에 하나고요. 물론 이런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거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죠. 카드 결제가. 하지만 요즘에도 현금으로 지불을 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에 보시면 현금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눌러주시면 1번이 소비자 소득공제입니다. 1번이 소비자 소득공제고요. 2번은 사업자 지출증빙인데요.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입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은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고객께서 오셨어요. 근데 이 고객 같은 경우는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현금으로 1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데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주세요라고 지금 요청하는 경우죠. 그러면 일단 현금 버튼 눌러주시고 현금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 소비자 소득공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입력하고 입력 버튼, 이때 휴대폰 번호를 여기에다가 고객님에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입력해달라고요. 자, 그러면 고객이 직접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겠죠. 이렇게. 확인. 그러면 전표 출력할까요? 1번. 자,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 10만 원이 발행이 됐죠. 보시면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소비자 소득공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취소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금 영수증 취소가 여기 2번에 있죠.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누르면 여기 2번이 표시가 되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자,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했으니까 1번이겠죠. 그리고 거래 취소입니다. 1번이고요. 자, 원거래 일자의 개념은 그 현금 영수증 발행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원거래 일자, 즉 현금 영수증 발행 일자를 알 수가 없겠죠. 물론 기억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부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말씀을 하면 정확한 원거래 일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거래 승인번호. 자, 승인번호가 영수증에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보통 현금 영수증 발행한 영수증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승인번호를 알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카드사,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말씀을 하면 현금 영수증 원거래 승인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카드 단말기,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총액은 10만 원이었죠. 자, 휴대폰 번호를 다시 입력해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고객님이 그러면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여기에 다시 입력을 하겠죠. 이렇게 제 휴대폰 번호로 했으니까 제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취소가 되겠죠. 마이너스 10만 원입니다. 자, KTS K501을 통한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키인 결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인 결제는요, 굉장히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고객분들은요, 먼저 예약을 하거나 특히 학원에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 매월 그 수강료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카드를 줄 수가 없으니까 원장님과 통화를 합니다. 원장님, 저희 그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불러드릴 테니까 결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처럼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 즉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키인 결제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쪽에 보시면 승인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번이 신용 승인입니다. 1번 눌러주시고 결제받을 금액, 예를 들면 15만 8천 원. 그 다음에 입력 버튼. 그 다음에 카드를 삽입하라고 하죠. 그럼 카드 삽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카드 번호, 예를 들면 16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승인 번호, 카드에 보면 유효기간 있죠. 유효기간 누르라고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키인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KTS K501을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는 키인 결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이 KTS K501은 저희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고 계시는 지금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KTS K501 이 모델 그 결제 링크,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카카오톡 채널 플러스가 있죠. 저희가 그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전화도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플러스에 보시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보시면 네이버 톡톡이 있습니다. 톡톡.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톡톡. 예, 네이버 플러스 톡톡으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